안녕하십니까? 대한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식구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인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원하게 한번 쏟아 부었죠. 시원하게 쏟아 부었는데 오늘은 하늘이 거짓말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이번 주 날씨를 보니까 오늘은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시원한, 딱 이제 밖에 다니기 딱 좋은 날씨, 딱 시원한 느낌. 근데 이제 수요일부터 기온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뭐 수요일날 기온이 30도, 뭐 목요일날 31도, 막 계속해서 뭐 30도 이상. 이제 봄이 다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여름은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비도 좀 올 것 같고, 작년에는 사실 비도 많이 오지 않았고 생각보다 많이 덥진 않았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비도 좀 오고 덥고 고온다습하다 그러죠. 약간 이런 날씨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경마를 통해서 식구분들한테 한번 시원함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요즘 많이 좀 부족하죠. 특히나 이제 오히려 경마일에 스트레스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죽을 맛입니다, 진짜. 코리안 더비가 있었던 5월 2주차. 지난주 장석이. 사실 지난주에 제가 복귀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몸살이 와가지고 독한 복귀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머리를 좀 비웠어요. 아예 그냥 들여다보지 않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깨끗하게 비워놓고 들어갔던 5월 2주차. 먼저 금요경마. 금요경마 같은 경우는 전체 레이스 중에서 총 한 8개? 7개 적중이 나온 것 같아요. 큰 배당은 아니었는데 요소에서 배당을 좀 잘 잡았고요. 특히나 이제 메인 승부처였던 8경주였는데 그 천중앙하고 이제 화려한 함성하고 쌍승식 13.8배당이었나? 요거 시원하게 때리면서 마무리 시켰습니다. 복승식 기준이었죠. 복승식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이어졌던 9경주, 10경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 7, 8, 9, 10 후반부를 싹 잡으면서 금요경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초반, 중반도 괜찮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경마일이 금요일날 이어졌지 않았느냐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금요일날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갔던 토요경마. 많은 적중은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나름 뭐 의미 있는 적중은 그나마 좀 만들어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제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제주 경마를 일단은 거의 싹쓸이 하면서 들어갔고, 서울 경마에서는 다적중을 만들어내지를 못했는데 적중했던 경주가 좀 의미가 있었던 적중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12경주였는데 진명강호하고 그 정상천마, 뭐 전승대세가 엄청 팔렸는데 그거 이제 완전히 걷어내고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복승 14.2배였는데 인기말을 다 잘라내고 들어갔던 경주였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좀 있었던, 그래서 토요경마도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토요경마가 원래는 크게 이기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좀 있었죠. 토요일날 메인 승부가 7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때렸던 마필이 딕시플로이드. 이거는 제가 복귀를 통해서 차기 경주의 기대치도 상당히 높였던 경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신있게 들어갔던 경주였거든요. 결과로 3번마 행복한 동행하고 4번마 베스트 테이커가 동반 입상을 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웠죠. 왜냐면은 베스트 테이커 행복한 동행, 제가 딕시플로이드를 놓고 4번마 베스트 테이커 행복한 동행까지 전부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4번, 3번, 5번이 동반 입상이 되면서 복승식 기준으로 300배당이었고 3복승 기준으로 400배, 780배가 터졌던 경주였습니다. 5번, 4번 막권이 복승식 기준으로 190배당이었고 5번, 3번 막권이 복승식 기준으로 144.8배당.
마지막에 세 마리가 동시에 쫙 올라가는데 솔직히 경막 딱 끝나고 나서 멍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꼬이나? 왜냐면 그 이전의 경주 제주 4경주에서 6번 9번이 10.9배당이었는데 그거 한 방으로 때리고 기세를 올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어졌던 제주가 저배당이었지만 단통으로 찍고, 그리고 그 다음 경주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날 고경주만 다치기였지만 배당을 거기서 잡았으면 마지막 경주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이길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굉장히 크게 이길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왜냐면 7경주 다음 경주가 8경주였잖아요. 8경주에서 금화발리우스가 만땅으로 팔렸는데 우리가 때렸던 게 어거스트 러시하고 번개파이터 8.8배당. 그러면 그 라인 자체가 제주, 7경주, 제주, 그리고 8경주. 여기서 승부가 딱 끝나는 경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12경주에서 승부처까지. 그러면은 토요일날 정말 크게 이길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7경주에서 그게 뻑이 나면서 진짜 잔상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이 저배당이었으면 잔상이 안 남는데 배당이 워낙에 컸던 경주였고, 그리고 시기상으로 분명히 필요했던, 적중이 필요했던 딱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금이용만은 확실하게 이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예상과 결과였고, 토경만은 좀 많이 아쉬웠죠. 그리고 자신있게 들어갔던 게 이제 일요용마였죠. 좀 자신있게 들어갔죠.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자신있게 들어갔는데, 결과는 상당히 좀 참혹했습니다. 1경주하고 2경주를 적중으로 시작해서 오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서울경마 3경주부터 시작해서 부산 6개까지, 그러니까 1, 2경주 이후에 마지막 10경주까지의 단 하나의 적중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단순히 결과만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예상 내용 또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럽게 마무리됐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제가 한 주 경마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사실 일요경마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3일 경마 중에서 하루를 꼭 이긴다면 일요경마를 이기고 싶은 거고, 그 중에서도 중후반부 경주에서 이기면 참 좋겠다. 이게 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특히나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토요일날 그 7경주에서의 그 아쉬움이 진하게 남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무리가 좋았기 때문에 일요경마까지 잘 흘렀다면은 아마 최근에 좋지 못했던 흐름을 한 방에 싹 뒤집어 놓고 이제 뭔가 싹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단순히 하루의 경마를 망쳤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좀 진하게 남았던 15일 경마였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답답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스트레스가 좀 있죠. 저도 뭐 당연히 스트레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잠을 좀 자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경마 끝나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잠 거의 못 자고, 그리고 또 월요일날 또 새벽부터 시작해서 또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 화요일날도 뭐 편하겠어요. 이번 주 잘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조교 분석하고 뭐 있나 없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수요일부터 출마표 뜨면 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잠을 못 자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배팅 하시는 분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지 정말 상상도 못 하겠어요. 제가 답답할 정도인데. 결국 이걸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이다 같은 통쾌함이 있는 한 주. 뭔가 하나 딱 바꿔주면 확 바뀔 것 같은데, 정말 딱 한 주만 제가 식구분들께 자신있게 이겼다! 요게 딱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계속해서 쭉쭉 뻗어 올라갈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겼다고 하는 주는 다른 여타분들과 좀 다르죠. 뭐 어떤 분들께서는 뭐 하루 내내 죽이다가 하나 딱 이겼는데 제대로 맞췄다. 이건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반부부터 시작해서 중반부, 후반부 그것도 단순히 적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적중의 질, 적중의 연속성 뭐 이런 게 이어져 가지고 아 오늘은 무조건 이겼다. 딱 이런 날이 제가 자신 있게 월요일 날 제가 지난주 잘했어요. 여러분들 주머니 좀 채워드렸어요. 이런 날이 한번 딱 걸려야 되거든요. 요게 딱 걸려버리면은 쭉쭉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7경주의 아쉬움이 어찌 보면 그래서 더 컸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일요일 날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조금 더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요즘에 한 달 정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느낌인데 아니요 알아요 아는데 알면서도 경마에 딱 들어가면은 뭔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힘이 자꾸 들어가는 예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 경마라는 것이 사실 길잖아요. 뭐 하루 이틀 경마한 것도 아닌데 뭐 제 경우만 따진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쪽 판에 들어온 게 경마를 한 게 지금 배팅부터 시작하게 되면 배팅을 한 것부터 따지고 보면은 얼추 한 지금 19년 정도 됐더라고요. 예상만 제가 16년을 했으니까 준비 기간까지 따지고만 하면은 진짜 이쪽 판에서 있었던 것도 한 20년이 넘게 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건 20년 정도 되면 좀 마음이 편할만 한데 이게 내가 실적으로 배팅을 하게 되면은 또 달라요. 근데 단순히 배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예상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 속에 그런 어떤 너무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너무 또 부담을 갖게 되면 또 안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오랫동안 예상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게 있어요. 제 패턴인데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꿔놓으면은 제가 한 2달, 석 달, 한 넉 달 정도를 쫙 때리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는 거거든요. 계기가 필요한데 그거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분위기는 언제 바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기회가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잡는 건 누구냐?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그리고 참고 기다린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항상 다가오는 경마 주간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역대급의 인생 배팅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치를 갖고 한 주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어깨힘 빼자.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말자. 라는 생각은 매주 하는데 또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경마를 또 시작하게 되면은. 자, 이번 주 사실 최근에 뭐 예상 내용도 그렇겠지만 뭔가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쓱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제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잘했던 게 뭐냐면 인기마 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인기마가 아니다 싶은 마필들은 다 잘려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7경주에서도 제가 자신있게 배당을 들어갔던 게 뭐냐면 청계 같은 말 팔리고 막 그러니까 양일간 인기마들 판이 팔린 거 물론 들어온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팔렸던 마필들을 다 무시하고 들어갔던 경주는 다 무시가 됐어요. 그 마필들은. 근데 문제는 나머지 쪽에서 연결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분위기는 뭔가 좀 터졌다는 게 팽팽하게 돼 있는데 이게 뭔가 계기가 없어. 여기서 뭔가 계기가 딱 생기면 빵 하고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주가 됐으면 한다. 이런 간절함을 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분명히 좋을 것이다. 역대급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한껏 안고 지금부터 5월 2주차 돌아보고 어깨힘 빼고 3주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애매한 강도의 편성이 좀 많았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입상 마필들이 차기 경주의 기대치가 떨어지는 인기마들이 굉장히 많이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다가오는 6월, 7월이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 이번 달에 특히나 이제 5월 들어서 첫 주차하고 2주차에 부진마 편성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4월, 5월이 경마 일자가 좀 한 주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마필 자원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부진마 편성이 많았고 거기서 입상했던 마필들, 특히나 이제 많은 마신차를 갖고 입상했던 마필들. 대표적으로 보면 일요일 날 그 일군 경주죠. 일요일 날 일군 경주가 이제 구경주 아니다. 구경주가 아니었죠. 일요일 날 일군 경주가 그 8경주였잖아요. 10번 말 럭키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또 연투를 치면서 여유있게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럭키라이트 같은 경우는 진짜 완벽한 조건에서 입상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조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야말로 똥편성에서 여유있게 마신차 크게 두고 입상했다. 근데 이 마필이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팔려요. 근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왜냐면 이 마필이 이번에 입상했던 거는 마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서 입상했던 게 조건에 따라 입상을 한 거예요. 근데 조교라든가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거 봤을 때는 크게 느낌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번 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필들이 결국은 다음에 인기마로 돌아온다는 거죠. 배당이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당마가 입상을 해서 배당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인기마가 부러지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5월 2주차 지난주 아주 신경 써서 돌아볼 마필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번 주는 그런 마필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딱 A급 배당을 추천드릴 수 있는 두 마필이 출조합니다. 두 마필이에요. 그 두 마필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차기 주목해야 되는 기대마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마필은 일요경마 5경주. 일요경마 5경주에 출주했던 2번마 봄동입니다. 요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예상 방송을 통해서 조심하자. 배당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말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아마리랑을 놓고 들어갔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결국 영아마리랑이 제 예상대로 승부는 갔는데 버텨내지는 못했어요. 자, 봄동이에 대해서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주 복귀에 앞서서 왜 이 마필을 제가 주목을 하느냐, 조교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조교 때 이 마필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필들이 그 터지기 전에 폭발적으로 확 몰아치기 전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48조가 그런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잘 만들어요. 근데 사실 보통 48조가 만드는 과정에 비해서 성공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5대5 정도예요. 10마리 정도 만들면은 5마리는 진짜 1군 갑니다. 쫙쫙 올라가서. 5마리는 정체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5마리에 들어갈 수 있을 마필이 바로 봄동입니다. 자, 지금부터 봄동이의 조교를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조교부터 볼게요. 어떤 모습을 보냐면 봄동이는 자세를 보세요. 그리고 파워감을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월요일 조교입니다. 짧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세를 잘 보세요. 자, 지금 조아라라는 마필하고 이제 같이 병합을 하는데 육안으로 봐도 똑같이 5군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봄동이가 좀 좋아 보여요. 좀 길게 끌어주고 있는데 이 마필의 최고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약간 좀 높다라는 거죠. 발 쓰는 게. 근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힘 자체는 확실히 틀리죠. 말 자체가. 이게 지금 이제 월요일 조교였고요. 자, 월요일 조교 길게 끌어나갔고 이제 목요일 조교 수요일 조교 들어갑니다. 이제 자세를 잘 보세요. 자세를. 자, 수요일.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타이트함을 보이고 있죠. 일단 힘이 좋다는 거.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힘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밸런스가 좋아요.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쵸? 5군마한테 느껴지기 힘든 어떤 포스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봄동이의 5경주 2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요게 좀 대상경주 뷰기 때문에 좀 출발하죠. 초반에 발주가 나쁘지 않죠. 이 발주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봄동이는 내선에서 쭉 나오다 여기서부터 이제 추진을 안 합니다. 이제 따라만 가기 시작을 해요. 영아마리락이 선행을 나가고 중위권에 따라갑니다. 지금 크게 액션이 없이 그냥 결대로 따라가는 적이죠. 영아마리락이 너무 뻗었어.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너무 뻗었다는 게. 지금 봄동이는 지금 화면을 대상경주처럼 잡고 있어갖고 좀 안 보이는데 지금 중후미권으로 좀 밀려있는 상태예요. 저기 중미권까지 밀려있죠. 저기 뒤쪽에 지금 준철이하고 지금 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난이네요. 임난하고 지금 같이 나오고 있고 지금 후미권까지 완전히 지금 바닥까지 밀려있죠. 맨 바닥까지 지금 범연이 뒤에 있는 게 지금 정균입니다. 지금 어찌어찌해서 지금 맨바닥까지 밀려 있고요. 여기서 이제 3, 4코너 내리막에서 외곽 빼는 잭션이 없이 내칠골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저기 외곽, 여기서부터 이제 외곽을 뺍니다. 근데 좀 의미가 없는 외곽 빼기였고, 자, 이제 꼴찌로 돌았습니다. 꼴찌로. 12마리의 마표에서 꼴찌로 돌았습니다. 이제 채찍을 대고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근데 약간씩 좀 들리죠. 들리면서 외곽으로 완전히 뺐어요, 지금요. 지금 화면에 지금 안 보이는데, 외곽으로 지금 빼고 나옵니다. 외곽에서 지금 빼고 나오는데 아직까지 화면에 지금 안 보여요. 마지막에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외곽에서 날라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제 결선 통과했습니다. 이마필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좌욱세라든가 밸런스라든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힘이에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48조 마필 중에서 이런 마필들이 많은데 발을 쓸 때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 좌전이죠. 좌전이 약간씩 들려요. 좌전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거리 쪽에서 힘을 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필들이 무조건 거리 쪽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이런 마필들은요, 단거리에서 빠른 페이스를 가진 레이스 말고 오히려 중장거리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정작 승부가 갈 때는 뭐냐면은 중속으로 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48조 마필 중에서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몇 마리 정도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어느 순간에 터지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마지막에 한 3초 정도, 2초 정도 보이는데 마지막에 바깥으로 빼서 날라올 때 보면은 쫙 끌어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보여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탄력감이 날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보통 이런 마필들은 뭐냐면 지금 보셨으면은 발주할 때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위권에서는 완전히 밀렸어요. 중반부에서는. 그러니까 추진을 안 하면 이런 마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추진을 안 하면 밀려요. 그러니까 힘 좋은 마필들은 세게 타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힘이 좋으니까 세게 타도 마필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특히나 이 마필 같은 경우는 500kg대. 그거 다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 딱 좋단 말이에요. 그 이런 마필들은 계속해서 밀어붙여도 마필들이 계속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4코너 올 때까지 맨 바닥까지 밀렸다가 그것도 내서에서 타고 나온 게 아니라 바깥으로 말을 빼고 직선에서 때리면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지금 거의 단계가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이 봄동이라는 마필이 최근의 인기도를 보면 자 2월 달에 인기도 3위를 해서 3착을 됐어요. 근데 그 다음 경주 때 인기도 1위 팔렸습니다. 1위 팔렸어요. 그 다음 경주 때. 그때 1300m에서 1위 팔리고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서 나와갖고 인기도 4위. 근데 두 경주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바닥 전개. 근데 이 봄동이라는 마필이 정작 입상을 할 때는 선입권 입상, 6군에서 마지막 입상, 우승 대가리 왔을 때 딱 그렇게 입상했던 마필인데 올라와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론 6군 레이스에 비해서 5군 경주가 빠르다 보니까 그 경주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48조 특성상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요. 딱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을 시키느냐.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직선에서 때리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지금 확인이 들어간 거예요. 확인 사살이.
그리고 이마필이 월요일까지 말이 굉장히 좋았다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안 풀었어요. 그리고 2주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2주 만에 나오면서 안 풀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48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마필이 지난번부터 좋았어요. 지난번에 누구랑 조교했냐면 누리나래라고 하는 이군마하고 병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부터 이미 조교는 각부시에 들어간 상태예요. 48조는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승부가 갈 때는 병합을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오히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마필은 오히려 단거리보다 제가 봤을 때 이마필은 때릴 때 1200이 아니에요. 1300 이상에 때릴 겁니다. 단거리에서 때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 직선에서 보여준 액션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확인 절차가 끝났다. 제가 봤을 때는 맥시멈 3전입니다. 근데 3전까지는 안 갑니다. 2전 정도 안에서 승부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인기도는 당연히 맛있습니다. 요거는 어느 순간에 탁 치고 올라오면 연투가 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배당들이 형성이 되는 말. 그래서 1호 경마 5경주, 2번마 봄동이. 요거는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을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마필 정리를 하겠고요. 두 번째 마필은 6경주입니다. 6경주에 2번마 메가 임팩트. 요 경주가 일요일날 메인 승부였거든요. 요거는 제가 솔직히 닦아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리석었다 제가. 그리고 속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리석었다, 속았다. 뭐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제가 좀 당했습니다. 제가 귀로 들은 걸 너무 과신하지 말자는 주의인데 요거는 제가 좀 당했어요. 요거는 좀 당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레이스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했어도 못 맞췄어요. 왜냐하면 금화의 피드가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금화의 피드는 제가 능검이 너무 안 나와서 조교는 괜찮았는데 능검이 너무 안 나와서 일단 좀 뛰는 걸 좀 보자라고 생각했던 마필인데 바로 승부가 가는 바람에 이거는 못 잡았던 마필인데 제가 여기서 복귀를 하는 마필은 2번마 메가 임팩트입니다. 메가 임팩트예요. 자, 2번마 메가 임팩트. 이 마필이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데뷔전에서. 이 말은 앞으로 엄청 뛸 말이다.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제가 톱3. 그때 인기선 꼴찌였죠. 톱3를 놓고 들어갔던 경주였습니다. 근데 그때 톱3에다가 픽스타임, 로얄 페이버, 거기다가 메가 임팩트까지 엮였어요. 이 메가 임팩트는요, 분명히 뛸 말이에요. 이거는 저도 알고 마방에서도 아는 말입니다. 무조건 뛰는 말이에요. 근데 데뷔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2전, 3전, 특히나 3전째 레이스는 실망감의 정도가 아니라 황당했었어요. 요걸 제가 메가 임팩트를 놓고 때렸던 경주였습니다. 1400m에서. 근데 아마 마방에서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냐면 조교 때 걸음하고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마필이 그 당시 경주가 1월 24일이었거든요. 1월 24일 날 띄웠는데 1월 25일 날 거세를 버렸어요. 그냥. 바로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답답함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장기 공백기를 가지고 출주했던 이번제 6경주. 제가 원래는 이걸 메가 임팩트를 놓고 메인 승부를 하려고 잡았던 경주였다가 근데 어차피 못 잡는 경주였는데 메가 임팩트를 가지고 뮤진이가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기억하시죠? 뮤진이 빼고 승부였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뮤진이가 51kg 달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취입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세게 보는데 절대로 뮤진이는 센 말이 아니다. 이거는 딱 한순간 뽑아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 능력마가 아니다. 딱 한 구간에 힘쓰는 말이다. 그래서 이 정도 경주에서 하정우를 태우는 절대 승부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빼고 승부했던 경주가 이번 주 6경주. 그러니까 이 레이스를 제가 메인으로 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6번마 미준이를 뺄 수 있다. 그리고 메가 임팩트가 능력이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한 가지 불안감이 있었죠. 첫 번째가 공백기. 두 번째가 거세 이후 첫 번째 경주. 세 번째가 가장 컸죠. 유승환이가 기승했다는 거. 아, 요즘에 제가 이 유승환이가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토요일날 메인 승부였던 7경주에서도 딕시플로잇의 유승환 놓고 그렇게 제가 승부를 안 하겠다 마음 먹는데 제가 보는 말에 자꾸 유승환이가 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 주부터 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좀 있습니다. 2번마 메가 임팩트. 일단 조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월요일 조교밖에 지금 잡히지 않아서 월요일 조교만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메가 임팩트 월요일 조교입니다. 짧으니까 가볍게 보세요. 뛰는 것만 보세요. 뛰는 것만. 자세만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교 때 움직임만 딱 보면요. 이건 무조건 뛸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저는 마피르면서 주행 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게 좀 요번에 긴가민가 했던 게 뭐냐면 밸런스도 좋고 발도 잘 쓰고 다 좋은데 뭐냐면 공백기가 있는 상태에서 10점 마필의 특징들이 있어요. 10점 마필들이 특징들인데 이 마필이 그게 조금 부합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계속 풀거든요, 지금. 세게 풀거든요. 근데 이 마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병합이 필요해요. 이 말은 병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약간 마필이 분명히 능력을 갖고 있는데 뛰는 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망아지끼리 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경주하면 어떤 식의 전개를 하고 이런 어떤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말 자체가 지금. 뛰는 법을 잘 몰라. 그런 거 길러주기, 그런 게 부족한 마필들에게 길러주는 거는 병합이에요. 다른 말들하고 붙여갖고 따라도 가보고 끌어도 가면서 이런 걸 반복적으로 운행을 해주면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폭발시키는 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 임팩트 2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요것도 지금 뷰가 출발하죠. 자, 출발하면서 좀 들리죠, 약간씩. 확 물리지 못해요. 3위 선행을 나갔고 2가 이제 바로 붙이는 경주였어요. 바로 2선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어느 예상을 했어요. 3은 당연히 댕이고 6은 뺑뺑이고 내선에서 꽃자리를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말이 지금 내선에 들어가 있는데 뛰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지금 보면. 그래도 이게 보면요. 거세 이전 경주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직선 들어옵니다. 직선에서 쭉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직선에서 지금 걸음이 팍팍 못 올라오고 있죠. 지금 약간 덤벙덤벙 되는 것도 있고 덤벙덤벙 되죠. 그러면서 최종 착순이 이제 마지막에 걸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7착으로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7착. 걸음 없이 7착이 됐어요. 보면은 지금 레이스를 보면 순간적으로 발을 쓰는 거라든가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뭐가 약하냐면 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고 붙였을 때 뭔가 축축축 뻗어 나가는 거, 직선에서 뭔가 기수가 액션을 줬을 때 말이 진지럽지 이게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교를 말씀드릴 때 이런 마필들에게 부족한 걸 채우려면 병합이다. 병합이다. 근데 이런 마필들을 잘 보면요. 갈 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하고 굉장히 흡사한 게 뭐냐면은 10조 말인가 36조 말 기억이 잘 순간적으로 안 나는데 스노우화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외산마에 들어있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이 말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 말 입상할 때 어떻게 입상하는지 아시죠? 바닥바닥바닥 치다가 꽝 하고 터뜨렸어요. 꽝 하고.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전에 이 마필이 어떻게 뛰었어요? 이렇게 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잠재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추는 게 어째냐.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 스노우화이트의 그때 포터첫 때 기승했던 기수가 또 유승환이에요.
근데 이거 놓쳤어 제가 그때. 이거를 제가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마피를 터트리기 전달에 제가 복귀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조만간 터트린다. 근데 막상 갈 때 못 잡았어요. 왜? 노크 못했기 때문에 못 잡았습니다. 근데 스노우화이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런 조교가 성행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메가 임팩트는 그런 조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조교를 통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될 마필이에요. 다음에는 정상 출주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호익 기수 자체가, 정호익 조교사 자체가 조교를 진짜 메커니즘이 확실한 조교사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아, 이 말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조교를 해야 되는구나. 다음에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게 능력 검사를 세영이가 맡았어요. 정작 승부가 갈 때 누가 기승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메가 임팩트는 갈 때 큰 배당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귀 드리는 두 마필은 진짜 큰 배당의 두 마필. 바로 봄동이와 메가 임팩트. 이 두 마필은 상당히 큰 재미를 분명히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 그리고 토요일날 7경주에 그 베스트 테이커 있잖아요. 쌍으로 1000배 터뜨린 거.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복귀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짜증 나는 거야. 이게 따지고 보면. 왜냐면 그 경주에 1창마가 베스트 테이커, 2창마가 행복한 동행이었고 3창마가 디시플로이신데 존나 열받는 게 뭐냐면은 복귀를 했던 말이, 이 자리에서 복귀했던 마필이 베스트 테이커하고 디시플로이시였어요. 두 마필 동시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어.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참고 기다리죠. 분명히 기회는 한번 옵니다. 빵빵 터진 상태. 여기서 한번 빵 터트리는 게 중요해요. 그 주가 이번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실어드리면서 지난주 일요일날 많이 아쉬웠던 분들 모자람 없이 더 준비해서 이번 주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주차는 여러분들 경마사에서 꼭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경마 시간 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겠고요. 더 많이 준비해서 예상방송에서